이어서 고디현 시인님께서 특강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예,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시가 뭔지 본질적이고 또 그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다 깊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또 시간도 좀 아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시인을 꿈꾸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준비했던 이 5편의 시에 관한 뒷이야기 혹은 그 시를 쓰게 된 배경 이런 얘기를 짧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저녁에 제대로 맑은 이슬과 함께 깊은 얘기를 나눌 그 크기를 제공하는 계기로 이 시간을 삼을까 합니다. 저는 제 고향이 경남 남해 섬인데 그 섬에는 또 산도 좋습니다. 남해 금산 보리암이 있는 그곳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하반기부터 4학년 전반기까지 제가 학적부가 없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북한도 일제시대 때 갔다 오신 다음에 뭐 뜻은 하나도 못 이루고 건강까지 버려가지고 큰 집 모시밭 한 귀퉁이 빌려서 초가집 짓고 살다가 집안이 풍비박산 날 위기에 처해서 온 식구가 남해 금산 보리암 아래에 있는 작은 암자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절집에 얹혀서 이 소년기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를 헬기인가요? 우리 행사한다고 이제 헬기가 있고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 절집에 얹혀서 하느라고 이제 2년 가까이 학교를 못 가고 산 속에서 청설모처럼 쪼르르 쪼르르 마음껏 놀았는데 머루 달에 따고 고사리 캐고 또 개간밭 일구어서 남새밭 만들고 이러면서 산에 나무하러 댕기고 그러면서 이제 저 아래 상주 해수욕장이 내려다 보이잖아요. 거기 해수욕장이 있는 상주 뭐 말하자면 읍내 같은 큰 동네인데 그 동네까지 심부름하러 댕기던 길, 그 길바닥에 오다가 주저앉아서 비 오는 날 우산 속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상점에 잠기면서 조금 남하고 조금 다른 소년 시절을 보냈던 게 아마 저에게는 학교 수업 시대가 아니라 숲속 수업 시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칠곡 숲속에 오니까 그 생각이 더 새롭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학교를 가게 되니까 이제 통학거리가 더 멀어져서 절집에서 왕복 한 3시간 정도 통학하는 동안 물론 이제 뭐 4학년으로 편입해서 친구들은 있지만 아직도 낯선 친구들이 많은 상태에서 그렇게 댕겼는데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몹시 외롭고 혹은 아버지의 부재감 같은 거가 저에게는 어린 날 남달리 왔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뭐 많은 시인들도 그렇겠지만 좋은 시를 읽으면 너무 좋아서 그거를 오른쪽 노트에다가 따라 써보고 그때는 노트도 공책도 귀해서 쓴 데다가 다시 또 굵은 글로 더 따라 써보고 이러면서 필사의 시간을 습작기를 대신하면서 보냈었습니다. 그러다가 뭐 어느 날 글짓기 시간에 시를 쓴 게 좀 과한 칭찬을 받고 그게 뭐 어찌된 셈인지 뭐 두현아 네가 쓴 시가 일본까지 갔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시인을 꾸어버렸죠. 그때 이후로 평생 시인이 되고 싶다. 그리고 시만 써가지고는 당연히 이제 굶어 죽는다는 소리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를 쓰면서 생업을 가져야 되는데 이왕이면 평생 활자밥을 먹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신문사나 출판사나 인쇄소나 어디든지 활자밥 먹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때 갖게 됐고, 아버지의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 아버지의 또 아버지는 어땠을까를 생각하다가 아버지 기억을 따라서 북한도도 가고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역사의식이나 이제 서사에 대한 관심 이런 걸 갖게 됐는데, 그 중에서 좀 직접적인 게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옆에 있었어요. 남해 금산 옆에 여러분 구운몽 사신남정기 썼던 서포 김만중 선생이 유배와 살던 노도라는 작은 섬이 바로 우리 거기 옆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서포 김만중 선생이 3년 유배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살던 초옥이 지금 초옥터가 있고, 임시로 묻었던 노지나 묘등이라는 흔적이 남아있고 그러는데, 그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역사가 따로 멀리 교과서에나 박제된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준 저에게는 아주 행운의 어떤 그 징검다리 같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1993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을 때 등단작이 그 서포 김만중의 몸이 되어서 마치 그분이 와서 말하듯이 그 심정이 돼서 쓴 시였거든요. 유배시적 연작이었는데 남해 가는 길을 울타리 밖에 채마밭을 짓고 이 두 편을 이제 묶어서 당선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옆에 있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서사의 결과였다는 게 저로서는 참 복이 많았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듭 숲속에 와보니까 칠곡 근처에 있는 수많은 역사적 유적과 인물, 이런 분들이 여러분의 몸을 빌려서 언젠가 또 다른 시로 재탄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각별히 해보게 되고요. 그렇게 하고 어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형편이 못 됐다가 공짜로 생긴 고등학교가 있어서 대처로 저는 기숙사에 있는 학교를 떠났는데, 그때까지 한 9년 정도 절집에서 보살님 생활을 하던 어머니가 이제 내가 떠나니까 이제 됐다 싶었던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처음 말하자면 발령받은 곳이 여러분 지금 독일 마을로 알려져 있는 물건리, 그 물건 방조 어부림이라는 넓은 숲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그 마을인데, 그 마을의 어머니가 이제 미륵암이라는 곳에 1인 주지 스님이죠. 혼자 계신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기숙사에 있다가 귀가를 방학 때 하게 되면 갈 집이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 계신 절집으로 가죠. 그 절이 들판 한가운데에 있었는데, 들길을 첫 방학이니까 차부에서 내려가지고 물어서 저기가 미륵암이란다.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들길을 지나서 미륵암 입구까지 가는 동안 어린 마음에 무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가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꾸벅 인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합장을 하고 절을 해야 될지 무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날 밤에 선잠결에 돌아 눕다가도 어머니라고 불렀다가 아니 스님 이렇게 불렀다가, 제가 그러고 있는데 이 스님도 똑같이 헷갈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분이 스님인지 지금 M인지, 남해에서는 현아라고 발음이 잘 안 돼서 해나 이러잖아요. 경상도 중세국 발음으로.
그랬던 그 어머니가 계신 데가 그 물건리에 있는 절인데 그 물건리에서 미조항이라는 아름다운 포국 항구까지 이어지는 길이 30리 구절양정 해안도로라고 물미해안길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제 두 번째 시집 제목이 물미해안에서 보내는 편지인데 그 시를 거기에서 쓰게 됐고요. 그 물미해안길을 각별히 좋아하게 된 배경에는 거기에 스님으로 가 계셨던 어머니와 또 그 절집을 찾아서 가던 17살 소년 시절의 기억이 겹쳐져 있어서 그 시가 가능했던 것 같고, 사실은 약간 은은하게 에로틱하고 사랑의 시처럼 읽는 시인데 그 행간에 보면 알 수 없는 물기와 이런 것들이 이 백석식으로 말하자면 외롭고 높고 쓸쓸한 제 방식의 서투르지만 그런 슬픔들이 행간에 녹아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인지 어찌어찌 고학으로 어렵게 대학을 마치고 무작정 상경한 시골 소년처럼 신문사 문화부 기자가 됐는데, 기자 초년명 시절에 홍은동 산비탈에 이제 전셋집을 겨우 얻어놓고 지낼 때 한겨울이었는데 그날따라 소포가 좀 늦게 도착을 해서 뜯어보니까 뭐 보루박스에 한참 이 단술단지처럼 쌌어요. 뭐 이 혼이불도 나오고 내복도 나오고 뭐 장갑에 버선짝이 계속 나오더니 뽁뽁이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싸서 보낸 거예요. 다 열고 풀어봤더니 거기에 유자가 9개 들었는데 제 고향 남해에서 유자가 굉장히 귀합니다. 남해 유자가 향이 깊고 오래 간다고 그래서 좀 비싸기 때문에 유자나무 한 그루만 있어도 대학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학나무라고 불렀는데, 그 대학나무가 우리 집에는 한 그루도 당연히 없고 큰 집 작은 집 세 집에는 이제 다 유자 농장을 했기 때문에 많았는데, 어머니가 큰 집에서 그 유자 9개를 얻어다가 그거를 이제 서울로 아들에게 보내면서 싸고 또 싸서 보내는 거죠. 벌써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거기에 중세문법에 어머니 편지가 한 장 들어 있는데, 하여튼 뭐 힘들지만 우리에겐 뭐 곰볕이 풀주면 또 좋은 일도 아니겠나 이러면서 보내준 편지를 보고 진짜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남쪽으로 난 창을 열어놓은 채 그 소포 풀었다 접었다 하고 있는데 영화 찍듯이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으로 가는 시간대에 그날 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순서대로 그냥 썼습니다. 그게 첫 시집 제목이기도 한 늦게 온 소포라는 시인데 그 시에 얽힌 뒷얘기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이렇고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 돌아가셨는데, 입적을 이제 하셨는데, 그로부터 1년 뒤에 여름에 지금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이제 문화부에 있고 옆에 사회부인데 사회부에 기상청 담당하는 후배가 사회부 데스크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선배, 남쪽에 물난리 난다는데 호우경보 기사 써야겠는데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저는 바로 전화기를 집어들고 055 하고 누르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물난리 날 테니까, 큰 비 올 테니까 이제 이 단돌이 하라고. 누르다가 보니까 작년에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석줄짜리 한여름이라는 시가 그 과정에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뭐 앞뒤 사연을 쭉 쓰다가 20몇 행 되는 거를 줄였더니 석줄로 남녘 장마진다 소리에 습관처럼 안부전화 누르다가 이제는 안 계시지. 이 석줄이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배경 하나 고백하고요. 그다음 뭐 작년 가을에 나온 새 시집의 첫 페이지에 실렸던 게 아까 얘기한 그 초행이라는 석줄짜리 시인데 그거는 이따가 저녁 때
세주장과 함께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짧게 이야기거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맙습니다.